QMNC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7% 증가했고요. 영업손실 1억 5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12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절벽같이 떨어지는 경우의 그래프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한 2,900원대 정도, 800원대 정도에서 뭐 이렇게 급격히 이 폭포처럼 떨어졌습니다. 내 재산이 이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면이라는 그런 어떤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의 이 각종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2021년 9월 16일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공시가 된 게 있는데, 고소인은 현재 이 휴원스 블러썸인데, 이게 이제 현재 회사 명칭으로 바뀐 거고요. 피고소인은 이 뭐뭐 또 그 다음에 전 대표이사 송某某 횡령액을 250억이나 했다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17일 횡령 배임 혐의 진행사항 공시가 나왔는데, 서울구로경찰서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왜냐? 증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향후 회사가 어떻게 또 반응할지는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한 2022년 올해 1월 11일에 원고 전 뭐라는 분이, 아무개 모식이란 분이 경영권 분쟁 소송을 또 걸었는데, 피고의 2019년 6월 11일자 이사회에서 제1호 의한 주식회사 블러썸 픽처스 주식 취득권과 제2호 의한 주식회사 블러썸 스토리 주식 취득권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걸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2022년 7월 4일 휴베나 종속기업을 무증자 합병을 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을 보면은 매출이 전년보다 11.7% 증가했는데요. 매출 원가는 22.3%가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출 총이익은 떨어지는 건 확실한 거고요. 판매 관리비를 줄였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9,900만 원 결손으로 나옵니다. 원가 생산성도 떨어진 거고요. 여기에서 매출 원가가 투명하느냐의 여부가 관심사인데,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재조비용 빼기 기말재고인데, 이 재고 범위 기준이 회계의 투명성 검증하는데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은 재고자산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반대로 거꾸로 73.1%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큰 변동인 경우에는 무언가 특별 원인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재고가 뭐 한 10% 정도 감소했다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73.1%나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 여기 한 23억 원이 6억 원으로 떨어진 것은 무슨 특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오래간만에 소개를 하는데, 전년 말보다 자산이 223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자본에서 자본금은 변동이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보통 이 기업 상장을 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성격으로 들어온 금액이 한 548억 원인데, 현재 이 결손금이 433억 원으로서 거의 한
이 548억 원을 거의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돈들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것이 우리 그 소액주주 개미들의 돈을 낭비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전 CEO들이나 현 CEO나 합법적이었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의 85% 수준 정도를 까먹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개미들의 돈을 낭비시켰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것은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영업이 사업이 좀 안 돼가지고 계속 적자 볼 수 있는 겁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개미들의 돈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그 펑펑 돈을 낭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책임 정신이 없다. 스킨 인 더 게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보면은 매출 재료비는 28.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했으니까 그 스루프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스루프율은 7.2%나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가공비는 20%나 더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를 아무리 전략한다 그래도 결국은 번 돈, 잃은 돈보다 더 썼기 때문에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결손금이 났고 영업손실이 났고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5,100만 원이 더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억 5,800만 원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2021년 초보다 2021년 초니까 2021년 말이죠. 초보다 2021년 말 재고가 갑자기 어떻게 21억 원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앞뒤가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루프 회계상 매출 재료비는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은 잡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재고가 줄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의아하고 또 큰 변화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변화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보기로 하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총 제조 비용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과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회사는 표현해가지고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23.4%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4.8%가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그 운영비용 중에서 가공비가 전년도 36%에서 32%로 감소를 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일단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진척을 해보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뭐 크진 않습니다만 이건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8억 원 가량 나갔는데 전년도하고 뭐 크게 이제 변동은 없습니다. 약간 내려갔고요. 직원 수가 12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2천만 원 선이면은 연말까지 한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11.6% 인상된 효과가 있지만은 대부분 저임금 직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고참 사원들이 남아가지고 인건비가 좀 증가하는 식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만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소기업 규모의 어떤 월급 수준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과연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거는 저는 좀 의문으로 다가오네요.
외주비를 또 약간 줄였고요. 대표적으로 이 직원 현황에 이제 대표들도 나오는데 2021년까지 김진환 씨가 1970년생인데 대표로 있다가 2022년에는 김준철 씨가 1967년생인데 좀 더 나이가 어리신 분이 대표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진환 씨는 서울대 생물 및 공업화학 석사 출신이고 화장품업 출신이고요. 김준철 씨는 이 계통에서 밑바닥에서부터 큰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2단계 그 재고자산 그 매출원가 투명성에서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가 있는데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해 주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는 추적해서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평가손실 및 폐기손실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갭2만큼은 2단계에서 갭2만큼은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경영평가 지표에서 그 재고가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급격히 증가한 거로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 증가가 뭐 10몇 프로뿐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그냥 얘기해도 한 700% 정도 증가한 거 아닙니까? 이런 특별 경우는 뭔가 재고자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르풋율은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역방향이면은 또 TOE 생산성도 또 떨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없고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럴 경우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가 또 판매 가격이 하락했던가로 입증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의 그 하락 여부를 떠나서 이 재고자산이 어떻게 감소했는지는 사업 보고서를 보고서도 저는 왜 그렇게 감소했는지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 좀 느려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매우 느려졌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대충 보면은 흐름상으로 보면은 그 하나만 이게 이제 그 가중평균으로 해야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그 원재료가 15% 하락한 거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상승한 것도 있고 그냥 말하자면은 평행상타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제품 판매 가격은 노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이라서 이게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는지 또 상승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입증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뭔가 재고자산 관리에 불투명한 부분이 여실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가지고 원가회계상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 한 2배 정도 돼서 한 150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 경우에 재고가 한 30% 증가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150억 정도 하더라도 한 1,800, 8,300만 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적자니까 이거를 그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하면은 한 150억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판매 가격도 150억 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원가 회계처럼 150억에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스루풋상으로는 여전히 적자 상태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재고가 증가를 그 원가 회계 쪽에서 하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되기 때문에 스루풋으로는 적자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흑자로 변화시킬 거냐 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그나마 그래도 높은 편으로 변했죠. 그래서 1.9%만 증분을 조금 19회전까지 좀 해보자. 연말까지. 그러면 매출이 한 5억 6,800만 원만 조금만 더 그 매출을 증가시킨다면은 영업이익은 한 1억 5,500만 원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장밋빛으로 그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뭐 폭락을 했죠. 그 장부 가격 대비 455%에서 172%로 떨어졌는데 아직 장부 가격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그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건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퍼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제가 이 퍼를 주당 순이익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슬픈 영업이익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417.5가 나오게 됩니다. 주주를 보면 휴원스 글로벌이 57.09%를 가지고 있고 가우스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10.19%, 그 다음에 그 최대주는 윤성태 씨로서 43.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성태 씨라는 분이 또 그 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필을 보니까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출신입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프로젝트 관리 석사를 또 나왔고요. 이런 그 산업공학과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하자면 같이 학습을 하고 있는 그 제약이론 경영에 많은 분들이 산업공학 하신 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그 품질이나 또 환경 이런 데에서도 그 대부분 산업공학 출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산업공학 출신들이 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 분이 IBM에서 또 근무를 했었고 등등을 해서 어떻게 이제 그 대표가 돼서 자본을 마련해서 최대 주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이라는 게 어떤 갈등이 있는데 ABC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다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D를 영업이라고 한다면은 D 프라임을 이제 생산이라고 그렇게 가정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뭔가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 인젝션 주입책을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분석 결과 표현해 보기는 우선순위를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라.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따질 수 있는 거 가지고 해결책을 더 주입책을 할 수 있는 거지. 왜 인젝션이라는 용어를 쓰냐 그러면은 뭐 대단한 그 돈을 또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백신처럼 조그만 그 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젝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물론 재고 회전율도 뭐 높은 편이긴 하기 때문에 재고를 줄인 거에 대해서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떻게 줄였는지를 그걸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재고자산 명세가 앞서 그 재고자산 명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그 연말이나 결산 기말의 그 재고 사항만 공시할 내용이 아니고 그 흐름을 공시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계 투명성,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죄송합니다. 뭔가 해결책을 더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 테이크를 하는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스루풋을 증가시킬 수 있냐 이런 거를 추진할 때 이제 갈등이 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또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이쪽은 영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생산이 원하는 것. 이게 이제 그 갈등, 번개가 치는 모양을 한 건데, 갈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